안녕하세요. 열정인 업체입니다. 자, 오늘 설명드릴 내용은 목동 10단지 재건축 정비계획안이 나왔습니다. 예, 그래서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데 오늘의 주제 전용 8호를 분양받을 수 있는 현재 종전의 최소 평형은 몇 평을 가지고 있으면 전용 8호를 전용 8호 초과 평형을 분양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집중해서 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현재 네이버 부동산을 보면 제일 작은 평수가 22평인데 13억에 나와 있고요. 그리고 뭐 10월 달에 뭐 12억 중후반 이 정도의 이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주변에 뭐 신축 시세로 좀 볼 수 있는 거는 이제 바로 위에 10단지 바로 위에 여기 목동 스테이트 아파트가 이제 1081세대고 2016년에 입주했어요. 지금 한 9년 차. 이렇게 되고 지금 전용 84가 한 17억대, 뭐 7월이나 9월에는 뭐 대충 한 17억 원저리에 실제 거래가 됐다. 그러면 목동 10단지 같은 경우는 목동 힐스테이트보다는 나중에 뭐 신축이고 세대수도 많고 뭐 그러기 때문에 좀 더 비싸겠죠. 뭐 한 10%에서 20%더 비쌀 거다. 뭐 이렇게 예상해 볼 수 있겠죠. 자, 토지 이용 계획을 이제 보게 되면은 기존에 이제 단지 중앙에 이제 어린이 공원이 있었는데 요거를 이제 신정 내거리역하고 그리고 이제 구단지 쪽으로 요렇게 이제 옮겼습니다. 그리고 뭐 여기는 이제 중학교가 지금 위치해 있고요. 그리고 이제 획지를 보면은 이제 여기 왼쪽 편이 이제 획지 1이고 오른쪽 편이 이제 획지 2로 됐고 기존에 이렇게 이제 도로가 있었단 말이에요. 도로 여기가 이제 좀 더 넓게 설계가 된 것 같습니다. 자, 대지 지분을 좀 보면 세대 수는 현재 2160세대고 용도 지역은 3종이에요. 세대당 평균 대지 지분이 24.6평으로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작은 평수가 이제 22평이고 대지 지분이 14.95평. 그러니까 분양 평수 대비 대지 지분이 이제 많은 편이죠. 그리고 전용 96이 공급 면적 96이니까 이제 뭐 29평 되겠죠. 뭐 전용으로는 이제 70이 대지 지분 23.61평. 굉장히 많죠. 그리고 124, 127 이게 뭐 37, 8평 되는 거예요. 거의 29평 넘게 있고 제일 큰 게 185가 43.57평. 와. 그러면 43.57평으로 제일 많습니다. 자, 보시면은 이제 10단지 정비 계획이 이제 오늘 11월 21일 날 고시가 됐고 공람 기간은 이제 12월 23일까지고요. 현재 용도 지역은 이제 3종하고 1종 이렇게 돼 있어요. 1종 같은 경우는 아까 단지 중앙에 공원이 있었잖아요. 그 면적이고 나머지는 다 3종이다. 정비 기반 시설 기부 체납을 보게 되면 전체가 이제 14.5%인데 근데 도로가 6%, 그다음에 근린공원이 4.7%, 이렇게 이제 됩니다. 그리고 건축 계획을 보게 되면 획지 1하고 획지 2가 나눠져 있는데 획지 1은 1이나 2는 둘 다 용적률 이제 300% 이하고요. 근데 여기 획지 1이 이제 40층 이하로 돼 있고 획지 2는 49층 이하로 이렇게 이제 표시가 돼 있어요. 근데 제일 앞에 표지를 보면 또 요 자료를 보면 획지 40층 이하, 획지 40층 이하 이게 이런 식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어떤 게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신문 기사에는 40층 이하로 짓는다라고 했는데 아무튼 모르겠어요. 이게 어떤 게 맞는지는. 자, 그리고 여기 신축 세대 수는 이제 4045세대고 60 이하가 이제 974세대, 60 초과 8호 이하가 1591세대 굉장히 많죠. 그리고 8호 초과도 많습니다. 1480세대. 그러니까 이 평수 자체가 이제 30평대 후반에서 50평대까지 이 세대수가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8호 초과가 세대수가 많다. 자, 임대는 이제 510세대고 임대 비율은 12.6%, 그리고 토지 등 소유자가 2160명이고 일반 분양이 1375세대. 그래서 일반 분양 비율이 63.65%로 굉장히 많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이제 평형 구성 비율을 보면 뭐 다른 데 같은 경우 일반 분양이 상대적으로 좀 낮은 데는 요거 8호초가 비율이 이제 더 높단 말이에요. 근데 야, 요 정도를 해도 제가 봤을 때는 적당한 이제 평형 구성이라고 보이고 이렇게 했을 때 일반 분양이 63.65면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1375세대가 이제 일반 분양을 하는데 1억씩만 분양가를 올려도 수입이 1375억이 증가를 합니다. 어, 굉장히 좋죠. 자, 좀 더 디테일하게 좀 보면은 이제 평형 구성이 이제 전용 5구가 974세대, 74, 84 이렇게 있고 84가 1171세대. 8호 초과 같은 경우는 이제 99, 112, 129, 159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8호 초과가 1480세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기존 평형 구성을 좀 살펴보면 자 일단은 여기 55평, 56평이 합치면 이제 85세대니까 일단 요거 전용 159는 이제 무조건 받을 수 있겠죠. 그리고 46평 소유자 중 일부는 뭐 전용 159를 받을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지금 38평부터 이제 56평의 세대 수를 합쳐 보니까 846세대예요. 그러면 요 대충 요 합치면 846세대가 넘잖아요. 그래서 38평 소유자는 전용 112. 그러니까 38평이 전용 1호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용 112를 분양받을 수가 있고 그리고 29평부터 37평까지가 이제 725세대예요. 그래서 여기 29평부터 56평까지의 전체 세대 수를 보면 1571세대가 됩니다. 근데 종전에 이제 8호 초과 세대 수가 1480세대니까 뭐 대략 뭐 한 90세대 정도는 요렇게 이제 전용 84로 이제 분양 신청을 이제 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 예상으로는 29평을 가지고 있어도 전용 8호 요거 큰 평수는 못 봤지만 전용 99까지는 분양을 받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예상을 해봅니다. 그리고 22평을 이제 가지고 있어도 전체가 2160세대니까 요렇게 두 개만 합쳐도 2600세대가 넘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일 작은 평수를 가지고 있어도 전용 84는 이제 무조건 분양받을 수가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공공시설 부지 순부담률을 보게 되면 이제 5.9%, 여기 목동 신시가지 인근의 다른 구역들하고 좀 거의 비슷하고요. 그리고 상한 뭐 용적률 같은 경우는 일단 뭐 허용 용적률 인센티브는 다른 단지랑 똑같아요. 공공보행 통로 열린 단지 돌봄 시설 요래서 이제 20% 받은 거고, 네, 그래서 그리고 아까 여기 이제 기부 체납한 거 가지고 요거 상한 용적률 온 거고 여기서 이제 늘어난 용적률 이제 법적 상한까지 가면 그거의 절반을 이제 공공주택 임대 아파트를 이제 짓는 거고요. 이게 임대는 이제 59, 74, 84 이런 식으로 이제 구성이 됩니다. 건축 계간을 보게 되면 뭐 전체 구역 면적 나오고 쭉 나오는데 용적률은 300% 이하고 그리고 연면적이 나옵니다. 그랬을 때 지상 연면적이 보면 58.2%입니다. 그래서 이제 주차 대수를 보면은 이제 2대1 다른 데랑 얼추 비슷합니다. 이제 보통 이제 중대형 평형이 많으면 거의 한 1.8대에서 한 2.0대1 정도는 이제 주차 대수를 만드니까 그거랑 뭐 다른 곳하고 거의 비슷하게 돼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그 정비 사업비 추산액을 이제 보게 되면 전체 사업비가 일단 전체 사업비가 2조 8,147억이고요. 그리고 공사비가 이제 2조 3,658억인데 평당 공사비는 800만 원으로 책정을 했어요. 근데 최근에 인근에 이제 정비계획 공람하는 데랑 이제 똑같이 지금 한 거고 그리고 이제 비율은 전체 사업비의 총 사업비 한 84%가 이제 공사비를 차지하고 뭐 보상비는 잡지 않았고 이제 뭐 관리비 설계 뭐 기타 요걸 이제 기타 사업비라고 하잖아요.
근데 예비비도 뭐 다른 데랑 비슷하게 이제 5%로 잡았고, 그리고 이제 대여금 이자가 있어요. 이게 어 583억이고, 이게 이유를 봤더니 이제 연 5%, 그리고 24개월 대여 기간 추정,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면 이제 왜 이게 24개월이냐? 이게 또 궁금할 수 있거든요. 그 왜 그러냐면, 우리 사업비 대여금 이자는 나중에 그 일반 분양이 끝나가지고 이제 분양 수입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그 사업비 대여금을 제일 먼저 상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통 우리가 이주비 저기 대여하는 기간을 뭐 한 4년, 5년 이렇게 잡는 거랑 달리, 사업비 대여금은 기간이 짧습니다. 일반 분양까지만 잡으면 되기 때문에 그렇고, 그리고 중도금 이자나 이주비 이자는 조합은 개별 부담입니다. 이자 금액만 계산을 한 거 보면 4,313억이에요. 전체 사업비가 2조 8천억인데 거의 한 15% 정도 차지를 합니다. 그래서 이주비 이자가 상당 부분 차지를 하는데, 근데 최근에는 정비계획 수립을 할 때 이주비랑 중도금 이자는 뭐 조합은 개별 부담하는 걸로 하는 게 트렌드니까 그렇게 했고요. 그리고 요거 이 총 사업비를 그 건물 연면적으로 나눠서 이렇게 평당 총 사업비를 이제 계산을 하니까 1,086만 원이 나와요. 그러면 인근에 최근에 이제 정비계획 공람했던 데들 중에서 제일 많아요. 그러니까 그 사업비 자체를 제일 넉넉하게 잡았다. 이게 가능한 이유가 아까 일반 분양이 많았잖아요. 일반 분양 수입이 많아지니까 사업비도 좀 넉넉하게 잡고 이렇게 하는 거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 자, 여기 토지 등 소유자별 분담금 추산액 이제 보게 되면 이제 종전 자산은 3조 5,943억 정도 추정을 했고요. 22평에 여기 종전 자산은 어떻게 했냐 보니까 부동산 KB 시세 24년 9월 기준, 그리고 최근 1년 23년 9월부터 24년 8월까지 실거래가 평균을 조사해서 이제 추정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22평의 종전자산 추정액은 11억 8,500이고, 여기 96 29평이죠. 14억 7,500. 그다음에 전용 1, 2, 4 127 여기에 이제 38평 뭐 37평 38평이란 말이에요. 18억 6,500. 그다음에 제일 큰 거 18이나 185가 23억 5천. 이게 이런 식으로 이제 추정을 했다. 그래서 대지지분당 평당가, 이게 뭐냐면 이제 감정평가 이제 추정한 거 있죠. 그거를 대지지분으로 나눠 봤어요. 그랬더니 제일 작은 평수 22평이 평당 7,826만 원으로 했고, 그리고 29평이 종전자산이 14억 7,500이란 말이에요. 근데 대지지분이 23.61평이니까 평당 6,247만 원. 그리고 요거 37평 이 18억 6,500인데 대지 지분이 29.46평이라 평당 6,330만 원 이런 식으로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일 작은 평수 20평 기준으로 29평을 비교를 해보면 대략 한 20% 정도 낮게 대지 지분당 평당가가 추정이 된다. 이렇습니다. 그럼 요게 원래 그렇습니다. 이런 식으로 됩니다. 자, 그리고 종후자산 추정액을 보니까 6조 4,899억이고요. 일반 분양가는 얼마로 했냐? 평당 5,500만 원. 딴 데랑 거의 얼추 비슷합니다. 일반 분양이 적은 데는 뭐 평당 5,700, 5,800 이 정도 잡고, 여기 일반 분양이 많으니까 한 5,500 정도. 가면 34평 기준으로 계산을 해보면 34 곱하기 5,500 하면 18억 7천 정도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전용 84의 그 공급 단가, 평당가는 이제 5,369만 원, 그 분양가는 이제 18억 4,600 이렇게 되고요. 조합원 분양가는 이제 평당 4,564만 원 잡고, 그래서 15억 6,900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분양 수량이 많기 때문에 일반 분양가도 다른 구역 대비 낮게 잡혀 있고, 조합원 분양가도 낮게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조합원 분양가가 일반 분양가의 이제 85% 정도로 이제 추정을 한 거죠. 그래서 여기가 이제
평당 5천 뭐 300, 400 이 정도잖아요. 근데 요거를 나중에 한 1억 정도 올려가지고 뭐 한 19억대, 20억대 이렇게 이제 분양을 하게 되면 어 저기 조합원 분담금은 이제 더 줄어들 수 있겠죠. 아니면 늘어난 분양 수익 가지고 늘어난 공사비를 충당을 한다던가 이제 그렇게 이제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전용 99가 분양가가 17억 9,200, 그다음에 112가 19억 8천, 129가 22억 2천, 159가 26억 8천 이렇습니다. 그래서 전용 99가 조합원 분양가가 19억 2천. 그러니까 전용 99 하면 뭐 30만 한 8평, 9평 언저리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게 17억 9천이면 조합원 분양가 치고는 되게 저렴해 보인다. 어,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추정 비례율은 얼마로 돼 있냐? 102.2%로 돼 있고요. 그리고 요거 전용 면적으로만 돼 있는데 자, 전용 53.82가 분양 평수 22평입니다. 그래서 간평가가 11억 8,500이고 비례율 곱했더니 권리가가 12억 1천, 전용 84 조합원 분양가가 15억 6,900이니까 분담금은 3억 5천 8백이다. 그럼 아까 13억짜리를 사서 3억 5,800을 이제 분담금을 내는 거죠. 그러면 대충 그 16억 5,800이 주고 이제 사는 거고 뭐 기타 뭐 이자 비용하고 재건축 부담금 뭐 따로 내야 되고 뭐 그렇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전용 70 이게 이제 29평이에요. 29평의 권리가가 한 10억 정도 돼요. 근데 29평 가지고 있으면 이제 99를 이제 분양받을 수 있다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러면 이제 99 분양 신청하면 2억 8,400을 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그렇게 분담금을 많이 내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84를 만약에 분양 신청한다. 그럼 6,100이에요, 6,100. 그러니까 분담금이 그렇게 많지가 않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제 전용 79 이게 그 전용 79가 아까 평형 구성 보게 되면 전용 79가 33평, 33평이란 말이에요. 근데 33평 같은 경우는 구구를 신청하게 되면 1억 5,100만 분담금 내면 되고 그러니까 전용 106이 37평, 38평 그거란 말이에요. 근데 요거 갖고 있으면 전용 112 정도는 이제 받을 수가 있는데 분담금은 한 8,200 정도. 그리고 전용 124나 127 갖고 있어서 이제 129로 가게 되면 9,900 정도. 156에서 이제 제일 큰 평수 159로 가게 되면 한 2억 8천. 129로 가게 되면 1억 8천을 이제 환급받게 된다. 이렇게 이제 정리가 됩니다. 자, 정리를 해보면 이제 공사비가 이제 평당 800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최고 층수가 40층이든 49층이든 최근의 분위기를 보면 얘는 공사비는 이제 올라갈 거다. 한 850에서 한 900 정도까지는 이제 올라갈 건데 일반 분양 가격이 뭐 대충 한 18억 언저리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만약에 1억씩만 올려도 1,000억이 넘는 분양 수입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요거 공사비 증액분은 일반 분양가 인상으로 퉁치지 않을까라고 보고 그다음에 이주비 금융이자나 분담금 중도금 이자 같은 경우는 이제 조합원이 개별로 납부를 해야 되고 재건축 부담금은 여기가 이제 일반 분양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재건축 부담금은 조합원분 상승분 플러스 일반 분양 분의 수입에 대해서도 이제 조합원 한 명당 초과 이익을 계산을 하기 때문에 재건축 부담금은 다른 구역들보다 인근의 다른 재건축 아파트들보다 좀 더 많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제 예상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보면 13억짜리 사서 내가 84 분양 신청하면 대충 한 3억 5천 분담금 내고 그러면 16억 5천에 플러스 이주비 이자 그리고 재건축 부담금 요렇게 이제 부담을 하게 되겠죠. 그러면 요거 만약 이주비 이자를 뭐 내가 저기 장기 보유해서 감면받고 그러면 뭐 한 2억은 안 넘을 것 같고 그러면 이주비 이자 한 요런 거 한 1억대
뭐 요렇게 하면 대충 맥스 한 20억 언더로 사는 걸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22평을 13억 주고 사서 전용 84 분양 신청하면 결국 최종 실매입가는 20억 언더가 될 것 같다. 근데 뭐 일반 분양가가 오르면 분담금은 더 줄어들 수가 있고요. 근데 대신에 수입이 늘었기 때문에 당연히 재건축 부담금은 늘어나게 되죠. 그래서 이 결국엔 지금 재건축 아파트 투자를 하는 거는 보유 기간을 최대로 늘려서 장기 보유에 따른 감면을 받는 게 가장, 그러니까 1주택자로서 감면을 받는 게 가장 좋은 투자 포인트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상으로 목동 10단지 정비 계획안을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